우리는 살면서 수천 번 분노합니다. 직장 상사 때문에, 끼어든 차 때문에, 내 말 안 들어주는 연인 때문에요. 하지만 세계적인 심리학자 존 가츠먼 박사는 말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분노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요. 새벽 2시입니다. 연인한테 연락이 없어요. 카톡도 안 보고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러다 마침내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당신이 소리칩니다. 야, 미쳤어?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이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게 당연해 보이시나요? 그럼 시간을 딱 30분 전으로 돌려보죠. 왜 연락이 없지? 술 마시고 뻗었나? 설마 다른 사람이라도 생긴 건가? 전화가 연결되기 직전까지 당신의 뇌를 지배했던 감정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나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나 하는 불안감에 가깝죠. 하지만 연인에게 나 무서웠어, 나 너 걱정했어, 나 버리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뇌는 걱정했다고 말하는 대신 제정신이냐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왜? 내가 널 잃을까 두려워한다는 걸 들키기 싫으니까요. 이 대리, 이거 지난주부터 잡고 있었던 거지? 아니, 나는 일주일 동안이나 고민했다길래 뭔가 좀 획기적인 게 나올 줄 알았지. 얼굴이 터질 듯이 뜨거워집니다. 속으로는 팀장을 향한 5만 가지 욕이 튀어나와요. 하지만 냉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일단 상사가 매너 없는 건 팩트입니다. 나쁜 사람 맞아요. 그런데 단순히 상대가 나쁜 사람이면 경멸하거나 무시하면 그만인데 왜 우리는 화가 나는 걸까요? 심리학에선 이 감정을 굴욕감이라고 부릅니다. 상대에 대한 혐오와 부당한 대우에 대한 분노, 그리고 가장 밑바닥엔 두려움이 섞인 감정이죠. 만약 내가 내 실력에 100% 확신이 있었다면 상사의 저런 말은 그냥 댕소리로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나도 내심 불안합니다. 나 진짜 실력이 부족한가? 동료들이 날 무능하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이 두려움이 너무 끔찍하니까 뇌는 긴급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내가 부족한 게 아니야. 저 상사가 사이코패스인 거야. 심리학의 거장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기 위해 화라는 감정을 도구로 사용하죠. 이 관계에서 의리되고 싶지 않아서, 나의 불안한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분노라는 가면을 꺼내드는 겁니다. 아니, 나를 보호해준다면서요. 그럼 가면을 계속 쓰고 있으면 안 돼요? 새벽에 연락 안 한 연인에게 화를 내는 진짜 이유? 헤어지고 싶어서인가요? 싸우고 싶어서인가요? 아닙니다. 나를 더 사랑해줘, 나를 안심시켜줘, 이런 마음입니다. 하지만 분노의 가면을 쓰고 소리를 지르면 상대방은 나를 안아주는 게 아니라 방어하고 공격합니다. 가면은 내 자존심은 지켜줄지 몰라도 내가 진짜 원하는 삶과는 멀어지게 만드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 가면을 벗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상대방이 미워서 화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범은 따로 있어요. 분노는 바로 기대가 무너졌을 때 찾아옵니다. 아내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남편은 소파에 누워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아내는 순간적으로 뚜껑이 열려요.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내가 식모야? 겉으로 보면 게으른 남편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해부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도 힘들다는 걸 당신한테 공감받고 싶어. 하지만 남편이 누워있는 걸 보는 순간 그 기대는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그 순간 뇌는 나는 이 집에서 가치 없는 존재인가 하는 두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그 비참한 기분을 숨기기 위해 가장 공격적인 언어를 내뱉는 겁니다. 오랜만에 만나기로 한 친구가 약속 당일에 카톡 하나를 띡 보냅니다. 진짜 미안, 오늘 급한 일 생겨서 못 갈 듯, 유유. 당신은 씩씩거리며 답장해요. 야, 너는 기본 매너도 없냐? 40년간 감정을 연구한 로버트 플루칙은 한평생 연구를 집대성해 감정 바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이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실망입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대한 놀람, 기대했던 즐거움이 사라진 것에 대한 슬픔, 이 두 가지가 섞인 게 바로 실망이죠. 그러니까 기본 매너가 없냐라고 화를 내는 건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 너랑 놀고 싶었는데 못 놀게 돼서 너무 슬퍼. 기본이 안 돼 있다는 말은 강해 보이죠? 내가 심판관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 못 봐서 슬퍼 라는 말은 너무 약해 보입니다. 속된 말로 조금 찌질해 보이죠? 왜 우리는 평생 이렇게 착각하며 사는 걸까요? 왜 슬프다, 무섭다, 외롭다는 진짜 이름 대신 항상 화가 난다는 가짜 이름표를 달고 살까요? 첫째, 분노는 가성비가 좋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나 지금 옛날 트라우마가 건드려져서 수치스럽고 불안해.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게 훨씬 빠르고 쉽습니다. 뇌 입장에선 아주 경제적인 선택이죠. 둘째, 강해 보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배웁니다. 걱정하거나 슬픔을 표현하는 건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요. 남자가 울면 사대 자식이 칠칠 맞게 라고 하고, 여자가 울면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이렇게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분노를 선택하죠. 셋째, 이게 제일 큰 이유인데 인정하기 싫어서입니다. 낮에 질투나 라고 하면 자존심 상합니다. 나 무서워 라고 하면 쪽팔리고요. 나 외로워 라고 하면 패배자가 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화가 난다고 말하는 게 편한 겁니다. 화내는 사람은 적어도 을이 아니라 갑처럼 보이니까요. 밤에 불 끄고 침대에 누워서 인스타를 봅니다. 친구들은 파티하고 해외여행 가고 페스티벌 갔다고 난리가 났어요. 습관적으로 좋아요를 눌러줍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끄고 천장을 보면 기분이 묘합니다. 하는 마음이 거짓말은 아닌데 어딘지 모르게 불편해요. 곧 이런 생각이 듭니다. SNS는 인생의 낭비야. 저거 다 보여주기식이지 현실은 시궁창일걸? 흔히 이런 마음을 질투나 시기심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감정 바퀴에 따르면 이 씁쓸한 마음의 정체는 고독감입니다. 나만 되고 다들 행복해 보이는 슬픔, 초라한 내 일상에 대한 혐오, 이대로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이런 아픈 감정들이 뭉쳐서 고독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들을 인정하는 순간 정말로 패배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친구들을 깎아내리죠. 하지만 계속 가면을 쓰고 살다 보면 나중엔 진짜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진짜 내 얼굴을 찾는 3단계 공식을 제안합니다. 1단계는 골든타임입니다. 상사가 헛소리를 하고 연인이 내 속을 긁어놓을 때 뇌의 편도체는 비상벨을 울려요. 하지만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켜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버드대 다니엘 골먼 박사는 이 시간을 정확히 6초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은 이 6초를 못 참아서 폭발하고 평생 후회할 일을 저지르죠. 골먼 박사는 심호흡을 하면서 6까지 숫자를 세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숫자 세기 정도로는 진정이 안 될 때가 많죠. 2단계는 감정의 해상도 높이기입니다. 기분 나빠, 짜증나, 열받아. 이건 해상도가 아주 낮은 상태입니다. 내가 왜 기분이 나쁜지 나조차도 잘 모르는 상태죠. 이때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지세요. 자존심이 상해서 불안한 걸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해서 비참한 걸까? 이렇게 감정에 정확한 이름표를 붙여주는 작업. 심리학에선 이걸 name it to tame it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붙여도 진정이 안 된다고요? 빈 종이에 날 화나게 만드는 상황을 그리세요.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 나, 그리고 헛소리하는 상사, 그 위에 말풍선도 적어보세요. 이렇게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는 순간 뇌는 나를 배우가 아니라 관객석에 앉혀줍니다. 내 감정의 진짜 이름도 찾았고 객관화도 끝났습니다. 이제 입 밖으로 꺼낼 차례죠. 3단계는 번역입니다. 상대를 공격하는 너 화법을 내 마음을 전하는 나 화법으로 바꾸는 거죠. 이걸 심리학에선 아이메시지, 나 전달법이라고 말합니다. 너 때문에 화났어가 아니라 나는 네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사실 많이 불안하고 슬펐어. 왜 일을 이따위로 시키세요?가 아니라 팀장님, 정확한 기준 없이 작업을 시작하면 또 싹 다 갈아엎게 될까봐 저는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처음엔 좀 어색합니다. 내가 지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하지만 분노의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은 평생 혼자입니다. 아무도 가면 뒤에 진짜 나를 만날 수 없으니까요. 반대로 내 취약함을 꺼낼 용기가 있는 사람은 진짜 친밀함을 경험하죠. 비로소 누군가가 진짜 나를 안아줄 수 있으니까요.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15년간 수천 명을 인터뷰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취약함을 드러낸다는 건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일이죠. 다음에 또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6초만 참아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싸움을 대화로 바꾸는 기술. 그건 논리성도 화려한 언변도 아닌 내 약함을 인정하는 솔직함에서 나오니까요. 오늘 영상은 일본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오시바 요시노부의 감정어 사전을 참고했습니다. 플루칙에 따르면 인간의 1차 감정은 다음 8가지이며 감정의 강도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가령 혐오의 감정이 약하면 권태, 강하면 칭호, 기쁨의 강도가 약하면 평온, 강하면 황홀이라 부르죠. 그리고 이웃한 감정들끼리 섞여 복합 감정을 만듭니다. 분노와 기대가 섞이면 공격성, 기쁨과 두려움이 섞이면 죄책감, 이런 식으로요. 책은 이렇게 약 100여 개의 단어들과 각 감정에 맞는 구체적인 대처법을 소개해줍니다. 학창시절 우리는 수백 개의 영어 단어를 배웠죠.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을 설명하는 단어들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매번 욱하고 후회하는 밤을 보내시는 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멈추고 싶은 분, 무엇보다 내 마음의 언어를 알고 사람들과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